자, 현재 열려져 있는 엑셀 파일을 확인하려면 어디 가서 이거 이야기했나요? 네, 작업 표시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작업 표시줄에서 열려있는 엑셀 파일의 현황을 확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SD에서 파일을 바꾸시더라고요. 이건 누가 제공해 주는 거라고요? 윈도우 10이라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해 주는 방식이죠. 엑셀 프로그램 창에서도 엑셀 파일이 열려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보기 탭에 창 그룹에 창전한 그래서 크말 2급 엑셀 2016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택. 자, 표시 형식 탭 오른쪽에 수식 및 함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식 및 함수. 교재 72페이지. 엑셀은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계산 프로그램의 내용부터 먼저 좀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기능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좀 양도 좀 있고 그다음 내용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수업 시간에 다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고요? 함수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기보다는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딱 토막토막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수식 함수는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꼭. 자, 우리가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수식을 일반 생활에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엑셀은 과연 이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건데 엑셀도 마찬가지로 등호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 2라는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기호를 우리는 연산자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기호를 우리는 연산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걸 어떻게 작성하냐고요? 당연히 엑셀은 1 더하기 2 어떻게 하냐고요? 이퀄 셀의 셀 선택 이퀄 데이터 입력 더하기라는 연산자 입력 2라는 게 그래서 셀의 데이터 입력 수정하는 방식이나 수식 입력 식 입력 완료 엔터 수정하는 방법 데이터 수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F이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3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떤 식이 되든 간에 화면상에 식을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식들은 어떻게 한 거냐고요? 자, 식의 내용, 셀 복사 아닙니다. 식 자체에 커서 놓으시고 식 자체를 선택합니다. 식 자체를. 그리고 복사, 컨트롤 C 해보세요. 자, 빠져나올 때 그냥 작업 취소 ES 시키. 그리고 특정 셀을 선택하시고 그냥 입력을 하면 그냥 수식이 입력되어서 결과값이 이렇게 6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데이터 앞에 헛다운표를 주시면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지금 이건 식이거든요. 식. 그래서 수정하러 가셔서 식 앞에다가 헛다운표 작은 다운표를 표시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엑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 즉 식 자체를 숫자 자체, 데이터 자체를 식에 입력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건 엑셀 입장에서. 엑셀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1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고 2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고 3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입력되어져 있는 저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기합니다. 어떻게? 자, 일단 이꼴 식을 적겠다. 형식적인 이꼴입니다. 사용자가 식을 적을 테니 수식 작성할 테니 엑셀 프로그램 넣어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2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3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그러면 이게 엔터를 치면 어떤 의미냐면 A6셀에 가서 1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B6에 가서 2라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얘기고 C6에 가서 3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엑셀 프로그램 내부에는 어떻게? 이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결과값 6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우가 필요하고 데이터는 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참조. 너무 기니까 한 단어로 참조. 그래서 자, 그 다음 연산자 이야기를 할게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모르시는 가감승제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보시면 이런 꺽쇠 모양이 있습니다. 캐럿이라고 부릅니다. 캐럿. 캐럿 지수 성수 표현하는데 자 이꼴 10의 4성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계산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연산자입니다. 기호가라기보다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만이라는 값 결과값을 표시해 줄 겁니다. 그 다음 거기 퍼센트라는 것도 있죠. 자 우리 데이터 이야기할 때 12.75% 여러분 무슨 데이터 숫자 데이터로 생각한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백분율이라는 이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언급 한 번만 하고 한쪽 귀를 또 간좀 흘러버리세요. 12.75%라는 이건 어떻게 나올 거냐면 퍼센트 연산이라는 결과물입니다. 퍼센트 연산은 뭐냐고요? 0.1275라는 실수에다가 실수값에다가 얼마? 100을 곱하여 퍼센트를 표시한다. 즉 100을 곱하여 퍼센트 표시한다는 게 퍼센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다행이고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냥 이걸 우리는 숫자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엑셀 기본 단계에서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면 저거 이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숫자 데이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교 연산자라고 해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오른쪽과 같다. 그 다음 이게 왼쪽이 오른쪽과 같지 않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한자 표현이 뭐죠? 초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한자 표현이 뭐라고요? 이상.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한자 표현이 뭐라고요? 미만.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꼴. 자, 연산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수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연산자는 앞에 이꼴이 붙지 않으면 연산자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참조라는 용어. 즉 셀을 참조한다는 것도 앞에 이꼴이 없으면 그걸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겠다, 연산자를 사용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
수식을 작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꼴, 앞에 이꼴은 지금 현재 이꼴은 수식을 쓰겠다라는 이꼴입니다. 이런 일이다. 뒤에 있는 이게 연산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다. 틀린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입니까? 맞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데이터 뭐가 있다고요? true. 자, 다시 한 번 더 이꼴. 식을 적을 테니 준비해라. 이런 일이 아니다. 부동어 방향 맞물려 놓는 거 not입니다. 틀린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이죠. 부정적인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엑셀의 데이터 뭐? false. 그 다음 거기 교재에 보면 이 기호 아마 여러분들이 AND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기호의 이름은 %라고 있습니다. AND는 사실 이 기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셀에 박달이라는 데이터와 나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셀에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죠. 뭐 참조죠. 참조라는 건 식을 적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달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자, 그 옆에 뭐 나무라는 데이터도 연결시켜 놓아야 되죠. 연결시키는 연산자 %. 그리고 특정 데이터 가져오겠다. 셀 참조.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박달나무라고 해요. 자, 하나 더. 이꼴. 자, 지금처럼 참조가 아니고요. 숫자 데이터를 식에다가 직접 입력한다면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결. 문자 점을 연결할 겁니다. 자, 참조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면 수식의 기본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 따옴표에 묶어서 처리합니다. 큰 따옴표에 묶어서 처리합니다. 100점 연결시킨다. 자, 그러면 다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엑셀은 데이터를 입력 수정을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작업을 한다고요? 엔터 치면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셀에 데이터의 종류를 무조건 구분합니다. 이 5가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기억나세요? 방금 엔터 쳤나요? 여기서 방금 여기서 엔터 쳤나요?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에? 엔터 치면 무조건 예외 없이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한다니까요. 데이터의 종류는 자, 왜 지금 선뜻 대답 못하죠? 수식 입력줄에 있는 저 녀석 때문에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값을 보고 대답합니다. 숫자 데이터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또 사항이 조금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데이터 종류 뭡니까? 여기서 방금 엔터 쳤잖아요. 논리 데이터. 이건 오케이. 문자 숫자 연결되면 뭐?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했죠. 제가 앞 시간에 그랬잖아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볼 거라고. 자, 그러면 참조란 용어를 배웠으니 자, 여기 화면 오른쪽 편에 오른쪽 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값 1과 값 2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값 1과 값 2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더하기 연산 처리하셔야 되죠. 그러면 식을 적겠다는 의미니까 이 꼴이 필요하고 값 참조, 값이 있는 셀 참조, 더하기 값 2 참조, 엔터, 이꼴 200 참조 더하기 10 참조 이꼴 셀 참조 더하기 셀 참조 이꼴 엔터 이꼴 셀 참조 더하기 셀 참조 엔터 이꼴 셀 참조 더하기 셀 참조. 혹시 저처럼 안 하시고 다른 방법을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다른 방법을 하신 분도 있으세요? 하셨잖아요. 몇 분은. 안 하신 분들, 저처럼 같이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거 이미 엑셀을 어디선가 배웠다는 이야기죠. 네? 배우지 않고서는 그런 동작이 갑자기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대로 배우시고 평생 안 잊어버려야죠. 그럼 여기까지, 자, 어쨌든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수식 작업을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느끼는 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데 느끼는 점, 못 느끼시죠, 당연히. 지금부터 몇 개를 입력할 거라고요? 100만 개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을 하다 보면 뭔가 느끼겠죠. 뭘 느낄까요? 아,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네? 자, 보세요. 이 꼴 입력하셨잖아요. 셀 주소 클릭하셨죠. 그 다음 더하기 기호 입력하셨죠. 그 다음 셀 주소 클릭, 그런 동작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잖아요. 그럼 컴퓨터에 똑같은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이 뭐가 있다고요? 아, 시간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니 왜 또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똑같은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 복사 붙여넣기. 210부터 510까지 치울게요. 자, 110 복사 범위 설정 한꺼번에 명령을 내린다. 범위 설정에서. 그리고 붙여넣기. 똑같잖아요. 왜 복사 붙여넣기를 왜 쓰는지는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모르고 사용했잖아요. 근본 이유를 알아두세요. 이제 똑같은 행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치웁니다. 110, 210부터 110까지 치웁니다. 그리고 110이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초록색 표시 이거 뭐라 그랬죠? 이런 셀 포인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초록 색깔의 사각점 보이세요? 거기에다 흰색 포인트를 맞춥니다. 초록색 포인트, 흰색 포인트 맞추면 포인트가 바뀝니다. 가느다란 검정색 화살표 보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우기 핸들 포인트라고 합니다.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 이름을 채우기 핸들. 그리고 저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쓸 겁니다. 드래그 동작은 클릭 드래그 동작을 쓸 겁니다. 상하좌우 다 움직입니다. 자, 채우기 핸들이라는 이 포인트 상태에서 상, 하, 좌, 우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래쪽으로 드래그 할게요. 방금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쓴 이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는 앞에서 하셨던 뭐하고 결과가 같게 나오죠? 복사 붙여넣기하고 같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과 복사 붙여넣기라는 기능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네? 비단 엑셀뿐만 아니라. 근데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은 엑셀만 있는 기능입니다. 엑셀에만. 자, 그러면 자, 질문 하나 합시다. 혹시 여기 지금 빨간색 엑셀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오죠. 그죠? 빨간색 엑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 긍정적인 답변하신 분들 반성하세요. 빨간색 엑셀이 나옵니다. 에? 빨간, 아니, 여러분들 파란색 복사하면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라는 개념은 왜 갑자기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라는 개념은 엑셀이라는 내용, 엑셀이라는 글자 자체의 내용과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죠. 우리 그런 것들을 서식 꾸미는 것들을 서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라는 개념은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여기를 방금 자동 채우기에 복사 붙여넣기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110을 복사 붙여넣기 했으면 여기도 110, 110, 110, 110이 나와야 정상적인 생각 아닌가요? 네? 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왜 수긍을 안 해주세요? 제가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찝찝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110이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한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냐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맞습니다. 원래 110이 나와야죠. 그런데 왜 저렇게 나오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그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엑셀을 이미 이 드래그 동작,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미 배우신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냥 드래그 써서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이 예제는 정말 잘합니다. 네? 이 예제는 정말 잘합니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럼 이 작업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작업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보고 이 일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방금 이 값과 이 값을 더하고 자동 채우기, 복사 붙여넣기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필요 없는 이 두 개는 지울 겁니다. 그냥 방금 앞에서 한 거나 이거나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식을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수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냐고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은 원리잖아요. 지운다는 기능 하나밖에 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저게. 그 지우는 걸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은 그냥 무턱대고 외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발생하는 일들을 못 외운다는 거죠.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빨리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르고. 그래서 여기 수식 함수에 오시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공이 공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학교 전공을 공부를 하시는데 수학과 담쌓고 사는 학문들 있잖아요, 전공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엑셀을 배우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 오니까 수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미칩니다,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포가 아니라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배웠던 거 빨리 기억을 되새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신 건 원리를 조금 빨리 깨우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를 이 예를 들으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유는 알고 가야죠. 110이 나오려면 이 셀 안에 있는 이 식입니다. 이 두 개를 참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갑니다. 210이 나오려면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셀을 참조해야 됩니다. 자, 자동 채우기 두 칸 내려갑니다. 310이 나오려면 이 두 개를 참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규칙 보이세요? 에? 자동 채우기를 한 칸 내려가니 셀 안에 있는 주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따라 변했네요. 자, 자동 채우기를 두 칸 내려가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 따라 변했네요. 그럼 내가 자동 채우기를 세 칸 내려가면 어떻게? 기준이 여기였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던 데이터가 몇 칸? 세 칸 따라 내려가겠네요. 그럼 네 칸 내려가면 네 칸 따라 내려가겠네요. 자,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죠. 에? 복사 붙여넣기 됐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 쓰면 복사되어서 나오니까 셀 주소가 나오는데 셀 주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즉 주소가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주소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왜 저런 결과가 나온 거냐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저 주소의 성격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동 채우기에 따라 같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채우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데이터가 따라 변한다. 셀 주소의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저기 나온 겁니다. 원래는 11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저 주소의 성격상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소의 위치가 변한다고 해서 이걸 이름 붙여서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언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00 더하기 10, 200 더하기 10, 300 더하기 10, 400 더하기 10, 500 더하기 10. 자,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주소를 하나하나씩 또박또박 하나하나씩 다 작업을 했습니다. 네? 뚜벅뚜벅. 자, 그러면 자,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표시된다는 건 식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식이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셀 주소가 같이 나와줘야 그게 식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셀 더하기 셀이라는 수식의 형태가 같다는 겁니다. 셀 더하기 셀이라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내가 귀찮고 불편하니까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복사 붙이는 기능, 뭐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도입을 해서. 자, 그러면 이걸 L4를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L4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겁니다. 자동 채우기는 뭐 복사 붙여넣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 내용은 셀 주소죠.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오죠? 복사 붙여넣기 한 자동 채우기 한 결과는, 복사 붙여넣기 한 결과는 셀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뭐가 나타나야 되면, 엑셀을 복사했으면 엑셀이 나타나듯이 셀 주소를 복사해서 셀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주소가 정확하게 어떤 주소가 나타나야 됩니까? 여기 오면 무슨 주소가 나타나야 되냐고요? 셀 주소가 나타나는데 정확한 주소가 뭐냐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가 하나하나씩 작성한 결과와 똑같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게 귀찮고 불편해서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란 기능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 그 도입한 결과가 귀찮은 이걸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도입한 기능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똑같지 않은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형태가 나오게끔 하려면 자동 채우기에서 이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A사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 주소가 변해줘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만 이걸 만족시켜 줄 거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합니다. 셀 주소 위치가 변하면 뭐라고요? 상대 참조. 요런 형태로 쓴다라는 건데, 요런 형태로. 그럼 지금 제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10 참조. 자, 그럼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 썼습니다. 자동 채우기는 복사 붙여넣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셀 주소를 복사해서 자동 채우기 썼다.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셀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여기도 셀 주소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그 셀 주소가 정확하게 뭘로 나와줘야 됩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네? 저렇게 안 나오면 자동 채우기랑 기능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배울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도록 하려면 이 녀석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고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정.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데 위치가 고정이다. 그래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달러라는 기호를 도입합니다. 달러. 이 달러라는 기호를 행과 열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있냐면 양쪽 다, 요 주소에다가 양쪽 다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양쪽 다 안 붙이는 이런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 때문에 주소 형태가 네 가지로 다시 네 가지로 생겨납니다. 네 가지가. 세 가지가 더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여기는 A열과 1행이 즉 교차되는 A1 셀이 고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1 셀이 고정. 언제? 이거 사용할 때 전제 조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주소 형태가 네 가지란 이야기지 그냥 일반적인 주소 형태는 그냥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네 가지의 주소 형태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건 외워야 됩니다. 이제. 자, 그다음 그러면 이건 셀이 고정이라는 얘기죠. 즉 자동 채우 사용할 때 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대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소 형태는 어떻게 표기하냐고요? 직접 달러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직접 이렇게 이것도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귀찮고 불편합니다. 왜? 한두 개면 해볼만 한데 이것도 여러 개가 있으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M4 4 뒤에 지금 커서가 놓여져 있죠. 자, F4번키 한번 주소 형태 이렇게 F4번키 한번 이렇게 F4번키 한번 이렇게 그리고 F4번키 한번 이렇게 다시 F4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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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이 네 개의 순서대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F4번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환 참조키라고 표현합니다. 주소 형태를 바꾸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F4번키를 이용해서 절대 참조라고 하는 셀이 고정이라는 형태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브레이크. 자,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달러가 달러 M 달러 4 보이세요? 여기 자동 채우기 한 칸 내려갔습니다. 여기 참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동 채우기 두 칸 내려갔습니다. 여기 참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세 칸 내려가면 어디 참조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네 칸 내려가면 어디 참조하고 있겠습니까? 네? 여기. 그래서 이 주소 형태를 왜 절대 참조로 표현하냐고요? 상대 참조는 같은 방향대로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한 칸 내려간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한 칸 따라 내려온다는 이야기고 그 두 칸이나 두 칸 따라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근데 이 녀석은 이 주소는 어떻죠? 지금 특징이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똑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절대 참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앞쪽에 달러가 없으니까 변하겠네요. 이건 고정이겠네요. 그 다음 이쪽은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A 앞에 달러가 붙었으니까 고정이겠네요. A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1은 1, 2, 3, 4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주소 형태를 우리는 혼합 참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혼합 참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네 가지 다 때가 되면 요 나머지 네 가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자, 그러면 방금 상대 절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상대 절대. 그 다음 혼합 참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크마 리겁이라는 시험에서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상대 절대밖에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다. 시험에. 혼합이라는 게 있는데 혼합 되게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자, 구단 아시죠? 네? 그럼 구단 작성해볼까요? 이런 이는 2, 3,
3은 여기까지 오늘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셀 곱하기 셀이라고 하는 수식을 계속 반복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그런 귀찮음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엑셀에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 이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써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주소 형태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주소 형태는 위치에 따라 변하는 상대 참조입니다.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따라오세요. 2는 2만 남기고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 여기까지 되셨어요? 결과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범위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초록색 테두리가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기능 하나 더 추가합니다. 범위를 설정한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초록색 사각형 점에 포인트 맞춥니다. 흰색 십자가 포인트. 채우기 핸들 포인트 보이세요? 이 포인트 상태에서 범위를 이용하여 자동 채우기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셀, 자, 앞에 게 셀 곱하기 셀. 제 화면 봅니다, 그냥. 그 다음 셀 곱하기 셀. 점점점 셀 곱하기 셀. 몇 개가 존재하죠? 셀 곱하기 셀. 72개.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를 2번 써야만 이런 수식의 형태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죠? 결과값이 맞지 않다는 거네요. 지우겠습니다. 상대 참조라는 방식을 적용하니까 안 되네요. 그럼 혼합 참조로, 절대 참조로 합시다. 방금 배웠던. 자, 2, 참조. F4번 키 눌러서 혼합 참조 곱하기 1, 참조. 자, 주소 형태 변경합니다. F4번 키를 가지고 이렇게 절대 참조.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다시 셀 곱하기 셀이라는 수식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 상태, 요 포인트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범위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 전에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하기 전에 이런 2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상대 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괜히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소 형태는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뭐 똑같은 위치를 참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참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셔야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에? 자, 지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세요. 에? 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있지 않잖아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겠습니다. 이 녀석이 약속된 약속 기호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썼을 때 다 2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죠? 그러면 자, 여기도 봅니다. 셀 곱하기 셀 맞죠? 수식의 형태. 셀 곱하기 셀 맞죠? 점점점 셀 곱하기 셀 맞죠? 네? 근데 문제는 뭐죠? 결과값이 맞지 않다는 거네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한테는 혼합 참조락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72개의 셀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네? 72개의 셀을 다 이렇게 작성해 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9개만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2참조. 자, 그리고 뭘 보냐고요? 앞쪽에 있는 여기만 봅니다. 제가 식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요거 곱하기 요렇게 할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앞쪽을 봅니다. 무슨 규칙이 보이세요? 앞쪽에 있는 셀 주소의 규칙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72개의 셀에 그건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72개의 셀에 11이 모두 표시되어져 있다. 맞아요? 이런 규칙 보이세요? 그럼 자동 채우기를 연속 2번 쓸 거죠? 자, 위에 건 한 번만 쓰면 다 채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조는, 구단이라는 구조는 2번을 써야만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키 2번 써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72개의 셀에 11이 모두 다 표시되어져 있다는 건 자동 채우기를 2번 사용하는 동안에 11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고정시키려면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다면서요. F4번 키를 이용해서 11에만 달러. 왜 H에는 달러 안 붙이냐고요? 변하잖아요. HIJ 곱하기 1 참조 G12셀.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72개 뚜벅뚜벅 작성한 72개의 셀을 봅니다. 수식을 봅니다. 두 번째 셀 위치 무슨 규칙이 보이세요? 72개의 셀에 G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2번 사용하는 동안에 G는 변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 고정. 자동 채우기 2번 쓰는 동안 G가 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정을 시켜놔야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호가 필요하다고요?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한 번. 구구단 작성 끝.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질문만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 채우기는, 자, 정리할게요. 자동 채우기는 한 번 사용하는 경우와 2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상대 참조를 작성해야 돼. 그러면 이 원리에서, 자, 결론은 뭐냐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주소 형태를 따질 때 결론은 뭐냐면, 달러를 어디다 갖다 붙일까라는 겁니다. 에? 변하지 않는 곳에 달러를 붙인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했던 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뚜벅뚜벅 작성한 내용의 규칙이 보이세요? G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에? G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달러 붙여야 되겠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에 의하면 변화가 없는 부분에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서 이게 결과에 영향을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상대 참조 자리에 혼합 참조를 적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커마디 2급이라는 시험이 상대를 적어야 될 자리에 혼합을 적어도 맞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 출제위원들 출제하는 곳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미안하지만 좀 구분을 해서 읽을 겁니다. 자동 채우기를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원칙이 어디에 있냐? 도움말.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 뭐라 그러죠? 도움말이라고 그럽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도움말이라고 그럽니다. 도움말에 가면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할 때 상대 절대만 고민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구구단식은 2번 사용, 연속적으로 2번 사용하실 때는 상대 절대 혼합을 다 고민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복해서 제가 반복해서 할 거니까 일단은 처음이라 힘들 거지만 상대 절대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엑셀을 배웠는데 혼합 참조를 모르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시험 전체적으로 딱 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따로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해서 상대 절대라 혼합이라는 용어를 아시고 교재 7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그 용어를 읽어 보셔야만 그나마 고개를 갸우뚱할 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읽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다. 언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뭘 고민해야 된다? 자동차를 사용할 때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한다. 결론은 뭐라고요? 달러를 어디다 갖다 붙일 것인가? 그 정도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상대 절대는 반복적으로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00번쯤 할 겁니다.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할게요.